결정을 발표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가만 보면 이런 것 같아. 너무 그걸 발표하는 그 조장한테만 미션을 주고 나머지 사람들은 너무 그냥 건성건성하면, 제가 있잖아요. 잘 봐봐. 야, 선생님 좀 봐봐. 지금 한 2분만 봐봐. 여기 좀 깨워. 응? 누구야? 일어나. 너 오늘 나랑 잘하기로 했잖아, 인마. 경민이가 저기 눈을 바짝 뜨고 있네. 응? 야, 저기야. 그 옆에 봐. 선생님 잘 봐봐. 내가, 여러분들 그저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환갑이라는 거 있지, 환갑. 예. 환갑이 지났어. 3년 전에 지났어. 예.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렇더라고. 사람 사는 걸 인생이라고 하잖아. 인생이 뭔가 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인생이 내가 계획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인생인 줄 알았거든. 근데 잘 들어봐. 진짜 이거 중요한 얘기야. 인생이 있잖아. 계획대로 안 돼도 살아가는 게 인생인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이런 것을 할 거라고는 아무 예상을 못했지.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한테는 어떤 영향으로 작용될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강의실에서 장난치다가 교수가 된 것처럼 전혀 별개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순간순간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물론 이 피교육생이면 나도 이렇게 앉아있으면 졸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잠깐 졸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시간, 요때는 내가 좀 다른 것도 아니야. 1시간 정도만이라도 내가 그 얘기를 들었어. 누가 학생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던데 맨날 수업은 20분 동안 막 집중하는 데만 이렇게 운영이 됐다 보니까 1시간 50분을 하니까 집중이 흐려집니다 하고 얘기를 하던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을 간다든지 어디 직장을 가게 되면 여러분들 마음대로 직장 시간에 이렇게 핸드폰 하고 그러지 못하겠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질 때 지금서부터는 뭔가 해야 돼? 그런 것들에 대한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해서 오늘도 딱 20분만 좀 집중을 해줘. 알았죠? 예. 어제 뭐 했어요? 1조, 2조 거를 했지, 그지? 1조, 2조 얘기를 했지. 오늘은 우리 저기가 하는 3조하고 4조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3조, 4조 얘기 좀 듣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각 조별로 조장이랑 같이 여러분들 데이터 처리도 하고, 오늘 모든 처리는 거의 끝나야 됩니다. 금요일 날은 뭐를 해야 되냐면 발표 자료 챙겨서 누구는 연습을 해야지 되고 누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도와야 돼. 예를 들어서 여기 파워포인트 할 줄 아는 사람들 손 들어봐. 파워포인트. 경민이 파워포인트 할 줄 몰라? 이제 이런 것들을 하면 파워포인트 이런 걸 배워야 됩니다. 사실은 선생님이 이 발표하는 자료가 이게 전부 뭘로 만들었을까요? 파워포인트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파워포인트로 여러분들 발표 자료를 만드는 것도 그런 부분에 대한 참여를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아주 하찮은 일을 한 뭐 이런 것을 하더라도 그 그룹에는 다 뭐가 있어야 돼? 대표가 있어야 돼, 대표. 대표는 어떤 걸 해야 돼? 남 앞에서 그런 얘기들을 정리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야, 군대에 가게 되면 이 파란 견장을 차는 사람들이 있어. 분대장이나 소대장이나 중대장이나 뭐 대대장, 연대장, 뭐 사단장 이런 사람들이죠. 장이 붙어 있는 사람들은 두 가지를, 그것이 없는 사람이랑 잘해야지 된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 다 군대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두 가지가 뭐냐? 하나는 군대니까 지도를 볼 줄 알아야 돼. 야, 돌격 앞으로 했는데 모든 병력을 다 죽음의 구렁텅이에 돌격 앞으로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지도를 볼 줄 아는 게 첫 번째예요. 그 파란 견장.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를 교수법이라고 하거든요. 교수법. 그런 것들을 꼭 하는 자료가 돼야지 뭐가 될 수 있어? 군대에 가도 분대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그래서 모든 조직에 가면 내가 처음에는 말따로 들어가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뭐가 돼야 돼? 내 밑에 사람들을 통솔하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지. 그러려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언젠가는 해야 됩니다. 남 앞에서 서서 얘기하는 게 어렵지만 해보려고 하고 또 이런 자료를 어떻게 만들면 내가 더 발표를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고민하기도 하고 또 그런 부분들과 관련돼서 야 이게 힘들다. 선생님은 1980년도부터 그것을 발표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45년이 지났는데도 요즘도 발표를 해요. 학회에 가서.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오늘 이 순간에도 저는 어떻게 돼? 긴장이 돼. 누가 집중을 안 할까? 또는 뭐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면 어떨까? 그런 것들이 저를 존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뭐야? 겸손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 암만 내가 잘한다고 해도 상대방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교육이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만 연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살아가는 방식들을 다루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지금 모든 일은 뭐야? 시작도 중요하지만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마무리를 잘해야 돼. 그래서 요 마무리 동안 여러분들 그때그때 이렇게 조금 힘들고 하는 것들도 잘 참고 인내하면 우리 민상이는 벌써 나랑 그런 것들을 지금 잘하고 있어. 두 가지를 약속을 했는데 2시간을 참을 수 있는 인내력. 그리고 항상 모든 일에 대해서 적극적인 생각을 갖기로 했는데 잘하고 있어요. 그런 변화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오늘 요 얘기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특히 3조, 4조. 도진이는 2조니까 이거 안 들으면 안 되는 거 알죠? 그래도 꼭 들어야 됩니다. 알겠죠? 알겠지? 준서. 준서도 좀 들어. 준서는 몇 조지? 3조 들어야지. 여기 민상이 고생한다. 3조는 뭐를 하냐면 드론하고 AI 기술을 융합해서 캠퍼스 시설 관리 객체를 탐지하는 겁니다. 이제 아마 지난 어제 여러분들이 뭐를 했기 때문에 대강 얘기는 알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1, 2, 3조에서 드론을 촬영했던 학교 영상을 전부 통합해서 학교 전체의 정사 영상을 만들었어요. 이 만든 건 사실은 여러분들이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데이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실제로는 여러분들 조교 선생님들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만든 데이터를 갖고 어제 한 게 뭐냐면 내가 꼭 찾고자 하는 객체들에다가 본딩박스라고 하는데 나 이거 찾을래 하고 하는 사각형 박스를 만들어주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훈련 데이터를 생성한다. 또는 뭐야? 타일링을 한다. 또 텍스처링을 한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타일링을 수행해서 그 데이터를 만드는 것을 어제 해봤을 겁니다. 이렇게 만드는 데이터는 사실은 데이터가 많지 않아. 박싱을 한 거는. 예컨대 3조 같은 경우, 지금 같은 경우는 맨홀하고, 그 다음에 태양광 시설하고, 또 하나가 뭐냐면 건널목, 또 그리고 자동차를 찾는 거예요.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지도에서 보면 뭐라고 부르냐면 비정형 객체라고 해. 지도에 안 나온단 말이야. 지도에 태양광이 안 나온다고. 근데 우리 학교에는 뭐가 있어? 태양광 시설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지도에 그것을 담아야 되죠. 근데 안 그러면 어떻게 돼? 그걸 하나하나 다 그려야 되지. 다 그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AI가 도와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본딩 박스를 구축해서 만들어 놓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몇 개 데이터가 안 돼. 그래서 그것을 증강한단 말이야. 이거를 눈이 왔었을 때는 어떻게 생겼을까? 사람도 그렇잖아. 예를 들어서 형기가 이렇게 생겼으면 형기 앞에서 찍은 사진 말고 옆에서 찍은 사진도 있어야지 그때도 형기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데이터를 봄, 여름, 가을, 겨울이나 밤이나 낮에 있는 형태대로
늘려주는 것을 데이터 증강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어떨 때는 날씨가 좋아서 조금 진하게 잘 찍혔고 어떤 거는 흐리게 찍혔을 수도 있겠지.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증강을 수행해서 이런 부분들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3조가 돌리는 것은 CNN 기법 중에서 CNN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객체를 찾아내는 거라고 그랬죠? 구글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그런 걸로 계속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구글 지도를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어요. 이용하는 모델이 욜로 모델이라는 거예요. You only look once. 한 번 보면 바로 모든 객체를 분류해 놓는다 하는 장점이고 그것도 버전 8에 해당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사실은 여러분들 만들어 봤으면 좋겠는데 이 프로그램은 누가 만들었냐면 형들이 학부생들이지만 만들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욜로 모델 프로그램 사실은 GitHub라고 하는 오픈소스에서 여러분들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만든 걸 갖고 이걸 돌리는 거야. 이걸 추론 과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추론을 하게 되면 뭐가 나와? 이렇게 아웃풋이 나오죠. 아웃풋, 즉 매놀도 찾은 게 몇 개가 나오고 자동차도 나오고 뭐도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나면 이렇게 나온 것 중에서 우리는 뭐야? 어떤 게 못 찾았고 어떤 걸 찾았는지 하는 거. 우리는 항상 마지막에 뭐를 하죠? 이렇게 품질 분석이라는 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가서 어떤 걸 못 찾았나 하는 것을 한번 보고 오야 될 수도 있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마지막 품질 검사를 해서 얼마를 찾았다, 몇 프로를 찾았다,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게 3조 과제의 기본적인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용했던 욜로 8이라고 하는 것은 차량 매놀, 횡단보도, 태양광 판넬을 자동으로 탐지할 때 이용했던 하나의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CNN의 한 방식이에요. 가장 많이 이게 욜로 모델을 쓰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시청에 가면 시정정보센터라고 해서 원주 시청에 있는 모든 CCTV를 관리하는 데가 있어. 그 CCTV에서 예를 들어서 범죄자가 딱 생겼다 그러면 그걸 한 번에 다 찾아내는데 이용하는 모델이 바로 욜로 모델이에요. 얘는 CCTV에서 한 번 딱 보면 그 사람을 추적하라 그러면 막 추적해서 아침서부터 저녁 때까지 그 사항들을 만들어. 그게 가능한 나라가 우리나라고 중국입니다. 중국은 개인 자유가 없을 정도로 그런 것들이 진짜 저기예요. 요즘 그 다음으로 그것을 하려고 하는 데가 베트남 같은 나라예요. 그래서 거기는 약간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었을 거야. 중국이나 아니 베트남 같은 데 가면 거지도 요즘은 뭐를 받아? 동량을 QR코드로 받는단 말이에요. QR코드로. 왜? 거지도 뭘 못하는 거야. 이제 자기가 동량 받은 걸로 세금을 낼 수도 있는 그런 상태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하경제가 전혀 없는 사회가 만들어지는 게 요즘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그런 것들이 잘 만들어지는데 바로 이런 욜로 모델로 뭐를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아주 잘 만들어지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욜로 모델로 그런 것들을 디텍트하는 거예요. 지금은 자동차, 매놀, 태양광 판넬 이런 걸 찾기도 하지만 1조에서는 뭘 찾았어? 균열을 찾았죠. 건물의 균열을 찾기도 했죠. 그래서 그런 찾는 요소가 달라짐에 따라서 사실은 앞에 설계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바뀌어지는 체제가 될 것이다. 지금 3조 중에서 자고 있는 사람이 제일 많아. 앞에 민상이만 지금 열심히 듣고 있지. 응?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AI로 객체를 탐지하는 알고리즘의 흐름도는 기본적으로 원래는 투스테이지 방식을 썼어요.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근데 투스테이지를 하려고 하나 했다가 그 다음을 해야 되니까 조금 번거롭죠. 그래서 이걸 원스테이지로 처리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앵커풀이라고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방식을 구현한 것이 뭐라는 거야? 욜로라는 거죠. 욜로. 그리고 욜로에서 뭐야? 버전 1보다는 앞에보다 그것이 고도화되어 있는 욜로 8에서는 뭘 했다는 거야? 투스텝이 아니라 원스테이지로 그것을 앵커 프리 방식으로 처리한 프로세스를 만들어 놨다. 그래서
한 번만 딱 집으면 뭐야? 한 번만 보면 대번 아는 거지. 이게 유난이구나 하는 것을 대번 안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체계가 이루어지는 거고, 앵커풀이 이거 아주 복잡하죠, 뭐 모델이. 근데 이 모델의 기본적인 틀을 여러분들한테 안 알려줄 수도 있지만, 제가 왜 이 올려놓은 것은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서 교육을 받고 있어요? 대학에서 지금 받고 있잖아. 대학생은 아닌데 대학에서 받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할 수 있지만, 분명히 AI 시대에서는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관심만 가지면 그냥 AI, 제미나이의 욜로 모델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하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을 수 있는 얘기로 설명해주고 또 그것을 시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거는 참고로 제가 올려놓은 거고요. 그런 것들을 이용할 때 앵커프리 방식뿐만 아니라 백본도 만들고 뭐 디커플드 헤드라고 하는 방식과 모자익 증강을 통해서 이 품질을 높이는 프로세스가 들어가는 게 욜로 8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욜로 8이 저희가 논문을 쓰고 이럴 때는 사실은 최신 모델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걸 발표하는 그 사이에 욜로 11이 나왔어요. 욜로 11이 나왔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그런 거 관심을 갖고 그런 것들을 한번 운용을 해보는 것도 좋을 부분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를 얻고 데이터의 클래스를 정리하고 어노테이션이라는 거, 우리 1조에서도 어노테이션을 이용했죠. 뭘 썼어요? AI 크랙 디텍터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썼어요. 그래서 그걸로 욜로 포맷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스프리팅해서 운용하는 체계로 수행합니다. 이런 것들 조금 어렵지만 제가 여러분들 교재 있잖아. 요번 민상아, 이 교재에 자기 이름을 쓰라고 했는데 이제 이게 여러분들 아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요즘 대학교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 이제 4학년 졸업생들이 네가 대학생이고 토목과를 나눴다고 하는 흔적이 네 책상에 얼마나 있느냐. 물론 지금은 이제 다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책도 안 사고 뭐도 할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게 있어야지 내가 옛날에 저런 거를 해봤지. 제가 잘 들어봐. 내가 박사과정 외국어 시험을 보는데 사실은 저는 본고사가 있던 시절에 대학을 다녀갖고 다른 과목 시간에 전부 영어만 했어. 영어 시험만 중요했으니까. 그런데 뭐를 했냐면 제2외국어 때 독일어를 했어요. 독일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청주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그 독일어를 했는데 독일어 시간에 뭐 했느냐면 이일리베 디에라고 하는 슈베르트인가 베토벤 그 노래 한번 배운 게 다야. 근데 대학원 들어와서 박사과정 때 제2외국어를 딱 선택해야지 되는데 그 노래 배웠다고. 내가 프랑스어 아니면 독일어를 택해야지 되는데 프랑스어보다는 독일어를 택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었던 이런 경험이 여러분들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대 가서 야 AI 해본 사람 할 때 여러분들 자신 있게 손 드세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군대 생활이 엄청 편해질 수도 있고 또 모든 회사 생활이 편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결정하는 데이터 분할 과정을 거쳐서 맨 처음에 어떻게 돼요? 모든 타일링을 수행할 때는 512 by 512보다 더 큰 윈도우 사이즈를 결정해야지 되는데 우리 모델에서는 1024 by 1024로 모든 영상을 타일링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메이크 센스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로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바운딩 박스라고 하는 본딩 박스를 만들어서 그것을 구축하는 체계로 옵니다. 여기 CNN의 욜로 A로 사람들을 구축하고 모터사이클을 찾는 것을 한 번에 보여준 하나의 모델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얻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실제 시설물을 탐지한 예입니다. 그래서 맨홀을 여기서는 찾은 거예요. 그래서 기반 시설로 맨홀을 찾은 거고요. 그 다음에 교통시설로 횡단보도를 찾아본 겁니다. 이거는 하나의 예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영상 안에 있는 객체에 어떤 것을 찾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동차, 그 다음에 에너지 시설로 태양광 같은 것을
찾아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모든 것으로 맨 처음에 이제 정사 영상을 만들었죠. 우리 학교에. 이때 GCP가 있고요. 그리고 학습 데이터를 이렇게 라벨링을 한 거, 요거 아마 보셨을 거예요, 어제. 그래서 라벨링을 딱 우역에서 이거 자동차다라는 것을 싹 만들어서 1024 x 1024로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파일은 욜로 포맷이라고 하는 텍스트 형태로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얻은 데이터를 조금 더 늘리려고 이게 수치지도에 있는 단구동, 방곡동, 혁신도시 종합운동장의 영상을 다운로드해서 거기서 추가적인 추론을 한 번 더 해본 겁니다. 실제로는 GSD에 우리 학교에서는 3.4cm짜리 GSD 영상을 만들었고요. 이렇게 해서 라벨링을 몇 개 했냐면 횡단보도는 1377개, 그리고 태양광은 315개, 자동차는 3798개, 맨홀은 3777개를 했는데 이 중에 한 10분의 1 정도 해당되는 것을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증하는 베리피케이션 하는 라벨로 같이 찍어요. 실제로는 이건 검증용 이렇게 분류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지가 나누는 거야. 이렇게 이거는 검증용, 훈련용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누는 데이터로 그걸 하는데, 요때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그때 당시에 있는 영상만 갖고 라벨링을 하다 보니까 그거랑 다른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일 때는 어떤가 하는 것을 또 차이 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옆으로 반전했다든지, 그 다음에 좌우로 반전했다든지, 아니면 영상이 좀 흐리게 나온 이런 부분에서도 그거라고 하는 것을 해주는 것을 데이터 증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태양광 시설도 필터를 적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를 늘려주는 거야? 이 훈련 데이터를 늘려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늘려주는 것을 데이터 증강이라고 하고요. 그렇게 해서 학습을 한 겁니다. 이제 이포크라고 하는 것은 변화 전, 변화 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포크를 각각 주고 그거에 따라서 욜로 학습기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전부 타일링을 수행해서 훈련을 시킨 거고요. 학습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얻는 추론으로 데이터 사이즈를 갖고 실제로는 훈련합니다. 이게 추론 실행 프로그램 아마 오늘 더 여러분들 많이 사용해 보고 그것들을 얘기해 볼 때 질문을 해보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얻은 데이터로 지금 찾은 거예요. 이게 자동차 794대, 맨홀 114개, 그 다음에 태양광 시설 52개, 횡단보도 51개를 찾은 모습입니다. 여기다가 담보 인덱싱을 달아놨죠. 그래서 이걸로 사실은 지도를 만들 수도 있고요. 또 보고서를 쓸 수도 있어요. 이거에, 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사실은 뭐라는 거야?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회사에 가면 일인 거고, 돈인 겁니다. 그게 몇 천만 원을 받을 수도 있고, 몇억 원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 사람이 가서 다시 해야 되죠. 찍어야 되고, 사진으로. 그래서 그런 모든 요소들을 이렇게 AI가 도와주고 있는 체제가 되면 훨씬 더 편리하게 되는 거고, 되게 이렇게 얻었던 태양광 시설, 요 판넬 하나하나를 찾은 게 아니라 시설 하나를 찾은 거죠. 이렇게 해서 태양광 시설을 찾고 자동차를 찾고 하는 것을 좀 확대해서 보여준 거고요. 이렇게 해서 얻은 것을 이렇게 해보니까 자동차가 제일 86% 잘 찾아서, 근데 오탐한 것을, 이런 것을 자동차로 찾았단 말이야. 미탐 해놓은 것은 다 이게 흐려져서 자동차가 제대로 됐던 거. 그 다음에 제대로 잘 찾은 이미지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잘 주차되어 있는 거고요. 이런 걸 하게 되면 조금 활용하는 게 뭐냐면 불법 주차한 차들도 찾을 수가 있어요. 뭘 찾으면 되는 거야? 주차선에 이외에서 주차한 그런 차들을 찾아서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태양광 시설 같은 경우 이런 거예요. 이런 거. 태양광 시설 이런 판넬들은 잘 찾고 있는데 이런 것들, 이런 거 태양광 판넬이랑 비슷한 패턴으로 만들어져 있죠. 근데 저런 거 더 높이기 위해서는 태양광 판넬의 사이즈 같은 것을 주게 되면 저런 것들의 오탐이나 미탐을 줄일 수 있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횡단보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런 횡단보도 중에서 그늘에 가려져 있다든지
실제로는 오탐돼 있는 것은 횡단보도가 아닌 건데 횡단보도랑 비슷한 패턴으로 나온 영상이 찍혀져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놀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작죠. 그래서 매놀 같은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금은 초기적인 모델을 한번 돌려본 거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를 이용하고 뭐 할 때는 훨씬 더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부분을 더 훈련할 수 있죠. 그래서 오탐과 미탐 유형들을 한번 쭉 분석을 해보고 그걸로 실제로 최종 결과를 이렇게 만드는 거죠. 제일 좋게는 자동차를 제일 잘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았는데, 사이즈가 좀 작은 판넬이나 아니면 5인 소지가 좀 많은 그런 판넬들은 좀 정확도가 떨어졌죠. 사실은 이거는 초기 모델을 돌린 거예요. 이걸 한 번 더 필터링을 하게 되면 85%, 90% 정도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능한데, 여러분들한테까지는 아직 그렇게는 하질 않았습니다. 야, 3조는 이렇게 해서 끝났고요. 이제 4조. 지금 10시 3분이야. 지금서부터 원래 수업을 해야지 되는데. 다 자고 있어, 다. 야, 4조. 4조 손 들어봐. 형기야. 예. 승우야, 4조는 잘 들어야 돼, 지금. 야, 이 4조는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효율적인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건데, 지금 봐. 선생님 얘기하는데 전부 이거 꽂고 있으니까, 선생님 얘기는 안 듣고 엉뚱한 거 듣고 있는 거지. 그런 거는 나중에도 들을 수 있잖아. 근데 실제로는 요 QGIS라고 하는 요건 뭐라고 그랬어요? GIS, 지리정보 시스템이라고 그랬죠. 지리정보 시스템. 근데 이 QGIS는 뭐라고 그랬어? 공짜 지리정보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이거를 AI 챗봇을 이용을 해서 어떤 지형에 대한 지형 분석, 이 지형이나 환경 분석은 어떤 때 주로 수행을 하냐면, 모든 개발 행위를 수행할 때 내가 갖고 있는 토지의 경사는 어떻고, 표고는 어떻고, 그 다음에 주향은 어떻고 하는 것을 분석하는 것을 지형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게 생태자양도 1등급이냐 2등급이냐 하는 것을 따지는 그런 요소를 환경 분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수치지도 등고선을 다운로드해서 그걸로 분석을 해야 돼. GIS 툴로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돼?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NLP, 자연어 처리, 내셔널 랭귀지 프로세싱, NLP라고 하는 걸로 이 토지의 표고 분석해줘, 이렇게 말로만 쓰면 분석이 되는 것이 바로 저기죠. 그래서 그때 AI 챗봇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챗봇을 쓰기 전에 먼저 어떤 거를 하냐면 DB를 구축해요. DB를 야, 10분간 쉬었다가 해? 쉬었다가 해? 좀 쉬었다가 하자. 야, 너무 잔다. 힘들어. 야, 근데 너 너무 일찍 시작했다. 야, 아이고, 여기. 문 좀 열어놔. 야. 저희도 좀 깨울까요? 아니면 그냥 진짜. 아니, 지금은 좀 들긴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번에 쉬는 시간 하고 제가 이제 한번 다. 여기 내가 하는 거 한 20분만 하면 끝날 테니까. 내가 너무 일찍 시작했는데, 근데? 아니요. 이건 지금 몇 시야? 10시 딱 됐어요. 10시 됐지. 내가 10시부터 시작하려고 했는데, 너무 일찍 시작해갖고. 그러고는 조금 있으면 이쪽으로 올 거니까, 특히 4조, 3조가, 미션이 좀, 그래서. 소율이 옆에 사람 좀 깨워. 성민이도 일어나고 저기도 일어나고. 경민이만 내비두고.
야, 지금 20분만 듣고 각각 조별로 분산할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지금 요 20분 이거 듣는 거 이제 오늘이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얘기하는 건 마지막이야. 예. 수업 자료로 하는 건 마지막이야. 이제 더 이상 들을 수도 없어. 자, 제가 1월 5일서부터 9일까지 지역 업체를 통해서 1주짜리 계획을 해놨는데 벌써 업체가 39개 이상 모였어요. 거기는 이렇게 졸겠어, 안 졸겠어? 네? 안 졸지? 그래서 여러분들, 갔다 와. 야, 사조는 유난히가 짱이지, 그지? 예? 몇 주야? 사조. 아주 아주 이전데요. 아, 이조지, 참. 네가 이조지. 사조는 형기지, 형기. 형기 잘 들어야 돼. 예. 야, 지금서부터, 20분만 정신 차려. 준서? 끄자. 에어컨 끄자. 추워야지. 지금 저기를 할 것 같아. 응? 내가 보이면, 나를 보면 이렇게 졸려? 야, 지금 상황이 월요일 날은 MBC 기자가 올 수도 있어. 그때도 그렇게 자라. 응?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미래고등학교 완전히 진짜 한 번에 다 가는 거지. 응? 야, 지금 사조 얘기를 제가 얘기했습니다. 사조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QGIS라고 하는 지리정보 시스템을 쓰는 거하고 또 하나는 AI 챗봇이라고 하는 거예요. 챗봇이 뭐예요, 여러분들? 내가 뭐를 질의하면 답변을 해주는 것을 챗봇이라고 하죠. 그래서 AI 챗봇은 사실은 여러분들 하고 있는 담당 조교가 내비둬. 담당 조교가 만들었어. 이거를 챗봇을 사실은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이 챗봇을 개발한 건 원래 해보려고 했는데 사실 그걸 안 되니까 그걸 이용해서 뭐를 하냐면 일단 표고 경사 분석을 시행을 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탐색 데이터만 이용해 갖고는 그걸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를 같이 집어넣냐면 국가 지형공간정보 체계에 있는 수치지도, 그 다음에 임상도 이런 것들을 같이 합쳐서 이런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DB를 먼저 만들어요. 그 만들고 난 다음에 분석된 툴에 따라서 지형 분석, 즉 표고나 경사 분석뿐만 아니라 임상 분석들을 자연어 지리로 수행해서 결과를 얻어내는 겁니다. 요게 제가 요번 2주 동안 강의하는 마지막 강의야. 마지막 강의. 나중에 이제 후회해도 소용없어. 야, 여기서 잘 잔 사람은 내가 누군지도 모르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나를 보면 인사도 안 할 거고, 내가 맛있는 커피, 음식, 여기 짜장면도 사줄 텐데, 응? 그러면 여러분들, 내 이름이 뭐라고? 크리스마스. 내 이름, 이현직 교수지? 그러면 길거리 바다가 도진이 나 보면 도망갈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쫓아와서 인사를 해. 어디서도 그렇게 하면 저길 거고, 사람의 인연이라는 것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또 대학교를 올 수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그런 모든 인연의 순간순간이 이런 과정에서 만들어진다를 알고 있고 좀 지금 순간순간에 좀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GIS 챗봇을 이용해서 수행하는 것은 자연어 대화가 키워입니다. 막 표고 분석을 해달기 위해서 내가 막 그걸 돌리는 게 아니라 나 표고 분석 해줘 이렇게 하면 알아서 표고 분석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들 무슨 숙제 해줘 그러면 요즘 AI가 해주죠. 그런 자연어 처리가 기본적인 요소고 그걸 NLP라고 불러요. Natural Language Processing이라고 해요. 그래서 경사도 분석해줘, 버퍼 만들어줘 이런 것들의 명령을 자동 변환해서 버퍼나 중첩이나 경사도 같은 GIS 분석을 수행하는 그런 기능들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원래 여기에는 주 주제가 뭐냐면 GIS예요. GIS. GIS 뭐라고 그랬어요? 공간정보의 서랍장이라고 그랬죠. 투명 서랍장. 그런 것을 갖고 다양한 분석을 운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교 주변에 200m 반경 내 경사도 15도 이상 되는 지역을 위험지역으로 표시해줘. 이걸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학교 전체의 지도를 갖다가 표고 분석을 하고 그것들로 갖고 건물을 해야 되니까 이것만 하는데 일주일이 넘게 걸려 원래. 근데 자연어로 그것들을 처리하게 되면 어떻게 돼? 1, 2분 안에 원하는 성과나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거죠. 물론 이거는 챗봇, 이 챗봇은 제가 나중에 특허를 내려고 해요. 우리 학생들이랑 같이 만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분석 결과를 만드는 그런 경험을 할 거고요. QGIS라는 것은 제가 무지하게 유명한 오픈소스 GIS 소프트웨어라고 그랬죠. 선생님이 대학원 다닐 때는 이런 GIS 소프트 하나가 3천만 원이 넘었어. 그러니까 학생이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치팅을 한 거지. 불법 복제를 해서 내가 공부하는데 썼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조금 묵개가 되는데 요즘은 그러다가는 어떻게 돼? 바로 잡혀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게 바로 이런 무료 QGIS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이 바로 여러분들 돈 안 내고 다운로드해서 쓸 수 있어요. 그 기능이 옛날에 제가 3천만 원 주고 썼던 소프트웨어보다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만 하나 다운로드해서 내가 그것만 잘해도 어디에 취직할 수가 있습니다. 연봉 3,500짜리 이렇게 취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QGIS 툴은 매우 많은 산업 분야에서 이용하는 매우 중요한 그런 소프트웨어입니다. 아까 제가 했다시피 파워포인트 같은 것은 우리 OA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무슨 사무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한 소프트웨어예요. 뭐 그게 아래 한글도 그렇고 그다음에 파워포인트도 그렇고 윈워드라든지 또 엑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업무로 하려고 그러면 그런 게 없으면 안 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사무자동화 무슨 기능사 뭐 이런 걸로 그것들을 따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회사에 가면 그거 못하면 업무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이런 QGIS는 뭐야? 모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공간 정보를 사용하는 그런 회사에서는 반드시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이지 않는 전문 소프트웨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야? 오토캐드. 캐드 툴 우리 석현이 같은 경우는 그런 기능사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도 기능사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오토캐드. 두 번째가 바로 이 QGIS예요. 근데 오토캐드보다는 QGIS가 약간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좀 관심 있게 보고 특히 얘는 뭐야? 이게 중첩 분석을 한다든지 스파셜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공간 분석을 수행하는데 매우 큰 장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메뉴바나 이런 것들이 전부 그렇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고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을 이제 자연어 처리로 할 때는 챗봇이 사람의 말을 이해할 수 있도록 GIS 명령으로 바꿔주는 것을 수행하는 과정인데 그런 사람의 말을 명령어로 바꾸는 것을 토큰이라고 해요. 토큰을 만드는 것을 토큰네이션, 그 다음에 토큰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경사도 분석해줘 하는 것을 하나의 토큰으로 만든다는 거. 토큰이 뭐예요? 여러분들 버스 탈 때 이렇게 버스표 이런 걸 토큰이라고 옛날에 얘기했죠. 그런 토큰을 만드는 이런 학교 뭐 주변 200m 이런 것을 하나의 토큰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쭉 열거하면 어떻게 돼? 토큰을 내면 버스를 타듯이 원하는 분석을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AI가 이게 똑똑해서 내 토큰을 열거해서 뭐를 만들어? 내가 하려고 하는 분석의 의도를 파악을 한다는 거예요. 약간 오자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AI가 요즘은 똑똑해서 한국말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왜 그러냐면 AI는 여러분들처럼 절대 안 자거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24시간 훈련을 하고 있어요. 뭘로? GPU 데이터 센터에서. 계속 LLM 교육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발전하는 것보다 엄청 빨리 계속 발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발전하기 위해서는 뭐가 돼? GPU가 많아야 되는데 그게 제일 많은 회사가 어디야? 바로 구글이라는 회사예요.
구글, 그 다음에 오픈 AI라는 회사에. 그래서 그런 토큰을 통해서 내가 말을 하면 그것을 하나의 의도를 파악해서 이걸 GIS 명령으로 바꿔주는 거죠. 안 그러면 이걸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데이터를 다 처리해야 되죠, 내가. 그래서 등고서를 해서 이거를 분류하고 뭐하고 하는 것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QGIS 처리 그림으로 매핑을 수행하는 과정으로 이것들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들의 큰 세 가지 카테고리가 뭐냐면 어떤 자동차에서 30m 범위 내에 있는 뭐를 찾아줘 이런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뭐냐면 버퍼링을 한다고 그래요. 버퍼링. 어떤 기존 라인에서 뭐 이거는 하천이 될 수도 있고 버스 노선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길이나 이런 하천 같은 영역을 설정하는 것을 버퍼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GIS를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서랍장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투명 서랍장.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갖고 있는 땅이 단구동 198번지야. 그 땅에 대해서 표고 분석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 지형도를 서랍으로 빼고 그 다음에 지적도가 있어야 되죠. 두 개를 씌워서 중첩해서 분석하는 요거를 오버레이 분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기능을 사람이 그동안 했던 거 옛날에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하고 색연필로 칠했어요. 이렇게. 영역을. 그렇게 하고 다 쉬었단 말이에요. 사람이. 거기 있는 집을 쉬고 집의 개수가 몇 개인지 또 그 집의 주인은 뭔지 하니까 그거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 100대1로 옛날에 들어갔던 공무원들이 하루 종일 그거 접어갖고 쉬고 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버튼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GIS의 특징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지형 분석이에요. 터레인 분석. 거기에 표고가 어떻고 경사가 어떻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건설 분야에는 어디를 개발하냐면 이렇게 있는 땅은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뭐를 많이 개발해? 산지를 개발하죠. 산지를 개발해서 거기다 아파트를 짓고 이러죠. 그러면 산지의 땅값은 한 20만 원 합니다. 근데 그걸 아파트를 치면 그게 1200만 원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땅의 가치가 몇 수십 배 올라갔죠. 그게 개발이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 건설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게 뭐야? 그 땅이 경사가 얼마냐, 그 다음에 표고 분포가 어떻게 돼 있느냐, 이것을 따라서 개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수행하는 것을 지형 분석이라고 해요. 특히 이 지형 분석은 도시계획 조례에 규정돼 있어. 예를 들어서 경사도 25도 이상 땅은 개발하지 마시오. 그 다음에 생태자연도 1등급 이상인 땅은 절대 개발하면 안 된다. 뭐 생태자연도 얼마, 녹지자연도 얼마 이런 식의 규정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 뭐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국토를 후손한테도 물려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안 그러면 뭐가 돼요? 여러분들 그 태양호 뭐 이런 영화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미세먼지든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이상 사람들이 살지 못하는, 또 설국열차에서는 어떻게 돼요? 저 앞에 사는 사람들은 좋은 데서 사는데 저 끝에 사는 사람들은 제일 안 좋은 환경에서 살죠.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태양호 나온 그 저기에 보면 돈 못 사는 사람은 지구에 살고 잘 사는 사람은 어디 가요? 새롭게 깨끗하게 개발되어 있는 다른 위성에 가서 산다. 이런 식의 설정이잖아. 근데 그게 설정만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 말도 여러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Sustainability, 지속 가능성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이 땅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이 땅이 내 게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 물론 내 자식한테 지어내지만 이 땅은 공공적인 개념을 갖고 있어요. 이 땅에 지속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건설,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국가의 임무, 개인의 임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후손도 어떻게 돼요? 이 땅에서 계속 살 수가 있죠. 그런 건설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용어가 바로 서스테너빌리티입니다. 지속 가능성. 지속 가능성을 유지할 때 이런 분석들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하는 것을 꼭 이해줘.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만 꼭 기억해 달라고 하는 용어들 있죠. 그런 것들을 꼭 잘 적어 두시고 이게 각계표를 해 두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진짜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디지털로 만들고 지능형 분석을 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이 과정이 각각 조별이 있죠. 예를 들어서 고정밀 데이터 구축하는 것은 공통 기반에서 드론 측량하는 우리 1주차에 했던 거하고 2조 라이다 했던 이 부분이 이 데이터 구축에 가는 거. AI 지능형 분석은 어떻게 돼? 1조는 욜로 모델로 균열 찾았고요. 그죠? 또 2조는 수종 분류를 했죠. 기계학습에서. 3조는 우리 민상인의 조는 뭐야? 매뉴얼 찾고 뭐하고 하는 것들 했죠. 그 다음에 의사결정조는 4조의 책봇이 그거에 해당되는 부분을 시각하고 거시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GOF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간정보와 AI를 직접적으로 만들어 놓은 파운데이션 모델.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노리고 있는 우리나라 AI의 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는 게 바로 공간정보다. 여러분들 항공공간정보학과에 다니잖아. 그래서 앞으로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화두를 국가랑 같이 컨센서스를 이루고 있다는 것들도 한번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뭐야? 도시도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재난도 예방하고 그다음에 요즘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개발. 부동산 개발도 왜? 질문인데요. 네. 이번에 구글에서 사실 네. 한국에 계속 1대 5천이나 이런 네. 더 국제적인 그 장애에서 이제 도구를 하려고 하고 있던 거는 어떤 식으로 진행해요? 지금 구글이라는 회사가 사실은 여러분들 계속 알지 모르지만 2000년도부터 우리나라의 5000분의 1 지도를 공짜로 달라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지 구글이 우리나라 지도를 우버 서비스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데 이용할 수 있어서 구글 서비스가 좋아진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계속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돈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구글에다 줄 수 없다라고 막아놓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도에 보면 군부대 같은 것이 군부대로 표시되어 있지 않아요. 뭘로 있어요? 이렇게 산처럼 이렇게 보안 처리를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결정하느냐 안 결정하는 것 때문에 공간정보 분야에는 상당히 많은 혼란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오래 버티지는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곧 구글한테 그것을 주고 구글과 같이 이게 상생하는 모델을 찾을 수 있는데 그런 분야에서는 항상 뭐가 있어요? 그런 지도를 만드는 일을 수행했던 업체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의 카르텔을 형성하면서 자기 일을 보호하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너무 단편적인 얘기라고 볼 수 있어요. 차라리 그걸 오픈하고 그 오픈된 데이터를 갖고 국제적인 공간 정보를 교류하는 체계 내에 가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그걸 담당하는 우리나라의 국가기관이 국토지리정보원이에요. 근데 국토지리정보원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도 사실은 그걸 원했는데 구글이 결국은 못했어요. 근데 지리원에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뭐를 하냐면 신대동여지도 사업을 합니다. 내년부터 신대동여지도가 뭐냐면 항공 라이다로 전 국토를 찍어서 3D를 다 만드는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이제는 어떻게 돼?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은 풀려버릴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곧 그런 문제는 해결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이 여러분들 세금으로 만든 지도를 왜 구글한테 주느냐 하는 건데 여러분들 구글 서비스들 전부 공짜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관련돼서는 제 생각은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야지 우리도 국제 일원이 돼서 여러 가지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뭐 맛집 찾고 하는 것을 LBS라고 불러요. LBS. 이게 로케이션, 위치를 중심으로 베이스드 서비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모든 플랫폼 사업자가 다 하는 거야. 요즘 어디 맛집 찾아가는 거라든지 자동차 내비게이션을 한다든지 아니면 요즘 네일 아트 뭐 이런 것들도 그런 거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 다음에 마케팅
요즘 쿠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위치 기반 서비스를 꽉 잡고 있는 데가 바로 뭐예요? 플랫폼 사업자예요. 구글, 네이버, 카카오 이런 데죠.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하려면 뭐가 필요해? 바로 공간 정보가 무지무지하게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간 정보를 잡고 있는 여러분들은 뭐야?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뭐라고 그랬어? 그걸 하는 것은 이제 작게는 드론을 이용해서밖에 할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그죠? 그다음에 라이다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식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일들이 복잡하게 돌아갈 수 있는 체계가 있다. 뭐 선생님 그런 질문을 해줬는데 그래서 전통적인 GIS 대신 챗봇 기반의 GIS 이걸 여러분들한테 지금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인 GIS는 뭐야? 모든 메뉴나 도구를 내가 찍어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아까 세 가지 기능 뭐야? 그거에 따라서 공간 분석을 한다든지 지형 분석을 한다든지 중첩 분석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전문 지식이 없으면 못해요. 그런데 챗봇이라는 것은 자연어 지리로 하는 거죠. 야, 표고 분석해줘, 경사 분석해줘. 아니면 경사도 25도가 넘지 않은 땅 표시해줘. 이런 건 말로 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니까 어떻게 돼? 내가 전문 지식이 없어도 할 수 있고 또 하나 어떻게 돼? 매우 쉽게 그것을 접근할 뿐만 아니라 빨리 할 수 있죠. 빨리 할 수 있죠.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이제 옛날에는 뭐만 했어? 야, 싼 물건 찾아줘. 이런 것만 했었는데 이제는 지도를 분석하는 것도 AI가 도와주는 거. 그거 뭐라고 그랬었어? GOAI라고 그랬다고 그랬죠. GOFM. 이런 식의 체제가 빨리 오게 되면 여러분들 하는 일들이 훨씬 더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되고 이런 챗봇을 이용할 때 먼저 뭘 하는 거야? 우리가 욜로로 뭐 탐지했잖아. 학교 거. 이거 3조가 하는 일이죠. 이렇게 해서 만든 것만 갖고는 내가 하려고 하는 지형 분석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뭐를 불러왔어? 수치지도도 불러오고 또 주제도라고 하는 대축척 임상도도 같이 불러와서 하나의 DB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비정형 객체가 포함되어 있는 GOFM이라고 제가 이게 너무 거창할 수 있는데 하나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그럴 수가 있단 말이야. 우리 국토지리 정보에 가면 수치지도도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여러 가지 공간 정보를 나라 돈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그것을 제공해 주고 있어요. 그거를 입력해서 내가 이 AI로 추가적으로 얻은 거랑 하나를 합쳐서 하나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든다는 거죠. 이렇게 파운데이션을 만든 거를 이용해서 요 ON 2.5라고 하는 것은 바로 챗봇을 만든 엔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건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책자에는 없어. 근데 요 ON 2.5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학부생들이 이런 챗봇을 만들었어요. AI 챗봇을 만들었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 그런 챗봇을 기반으로 이제 QGIS를 하나의 플러그인으로 매개해서 여기다가 어떤 것을 분석하는 예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QGIS 공간정보 툴백스에서 틴을 보관하고 슬로프를 만드는 도구 같은 것을 연결시켜서 그것을 분석하는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학교 내에서 이런 걸 한 겁니다. 지금 안 해봤는데 임상도를 같이 연결되면 학교에 있는 임상도가 사실은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이 안 표시되어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학교에 있는 주요 수종을 이렇게 한 번에 분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거는 여러분들 우리 개발행위를 하는 이런 측량회사에서는 매우 중요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만 하는 것이 평생 일이야. 이걸 갖고 연봉을 받는 거예요. 그 회사가 20억을 한다 그러면 이런 업무가 거의 그 업무의 30% 이상이 되는 업무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편리하게 수행해서 원하는 그 대상 지역의 임상, 즉 수종이라든지 이런 걸 분석하기도 하고 자연어 지리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걸 수행할 때 GOFM 모델을 불러와서 실제로 그거에 따른 자연어 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QGIS 맵 결과로 그 아웃풋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뭐를 끼는 거야? 두 가지를 끼는 거야. QGIS하고 AI 모델. AI 모델, 그 AI 모델 중에서 뭐 제미나이가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퍼플렉시티를 쓸 수도 있고 그래서 각각의 모델들을 연결해서 그거에 필요로 한
자연어 질의를 수행하는 거지. 이렇게 지금 자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거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관심도 없으니까 나중에 가서 분명히 여러분들도 취직하고 취직에 가면 그런 것들을 수행할 텐데 그 회사에 있는 여러분들이 취직하려고 하는 회사의 대표들은 요번에 저한테 와서 한 39개 업체가 교육을 받아요. 여러분들은 2주인데 그 사람들은 회사를 오래 비우지 못해서 1주만 합니다. 1주만. 근데 너무 빨리 차서 12월 31일까지 끊는다고 했는데 지금 벌써 잘랐어. 왜냐면 여기서 지금 해야 되는데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게 잘해야 30명 이상 못 넣겠지, 그지? 그래서 30명으로 자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는데 야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미래고등학교 애가 들어왔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하고 사랑하겠어요. 근데 이렇게 자고 이러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기회를 잃는 거지. 그래서 자연어 공개 질의를 하고 명령을 하고 하는 거 이런 거 복잡한 프로세스를 그냥 하나의 저기로 얻는 거죠. 야 여기 마우스가 어딨어? 이거 왜 안 돌아가지? 응? 야, 얘들아, 호진아, 저 동영상 안 돌아가는 거 좀 챙겨줄래? 요거 좀 동영상 좀 돌게 해줘. 코덱? 코덱이 아닌데? 뭐가 연결돼서 안 되지? 됐는데? 소리 들리게. 왜 코덱 때문에 그러나? 왜 코덱 얘기가 갑자기 나오니? 응? 저거 가져가지고. 너. 그냥 틀어. 틀어. 아, 이 프로그램에 그 코덱이 없는 거야? 네, 그런 거 없어. 이거를 할 때는 그거 있는 거 없어. 저걸로 미디어 플레이 그걸로 하면, 이거. 어떤 걸로 되는 거야? 아까 한번 안 나와. 이거 체크를 안 해봤구나. 화면이 안 나오네? 니들 그 컴퓨터에서는 되니? 저쪽에서? 예, 저희가. 그래, 그럼 넘어가. 됐어. 뭐 다 자는데 뭐. 응? 야, 이게 사실은 AI 챗봇을 갖고 뭐 지도 경계선 추출해줘 뭐 이런 것들 기능인데 안 되네. 코덱이라고 하는 이 동영상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각자 여러분들 저기로 한번 보도록 하세요. 이런 챗봇을 통해서 이걸 질의한 것을 하나의 동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 지역을 열어서 여기에 뭐예요? 표고 레이어를 추출해줘 해서 원하는 이렇게 영역을 설정하게 되면 그 영역에 대한 표고 데이터를 분석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이렇게 대상 지역을 설정하고 드래그하는 그런 요소들만 수행을 하게 되면 그 요소들을 이용해서 수치지도 등고선을 통해서 표고나 경사를
분석해 놓은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 수종 알려줘 이런 말을 썼죠. 그래서 그렇게 수행하게 되면 임상도를 불러와서 그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종이 이렇게 얻어지는 모습이죠. 왜냐하면 우리 학교는 임상도에 모든 대상 지역의 수종이 다 나와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국가에서 심은 그 수목이 아니라 학교에서 조성한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자연림이나 인공림 이런 부분들은 이런 데 표시가 되어 있지는 않는데 이런 대상 지역을 하는 거고, 실제로는 그런 것은 어떻게 돼? 2조처럼 라이다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것들을 수용하게 됩니다. 이런 AI 기반으로 객체 탐지한 거 아까 우리 3조가 탐지한 내용들도 이렇게 같이 집어넣어서 이걸로 이제 표고 분석할 때 레이어 안에서 유난한 피고의 인덱싱을 결정해주면 이런 레스터 형태의 표고 분석 결과가 만들어지고 통계적인 표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분석 결과로 나와 있는 각각의 영역에 대한 퍼센테이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실제로는 표고 분석을 하게 되면 이런 결과표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단순한 자연어 지리로 만드는 거고요. 또 경사 분석 중요하다고 그랬죠. 경사 분석도 왜 그러냐면 개발행위 기준 중에서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게 표고 값이에요. 표고. 어느 평균 표고 얼마 이상 위에다 짚느냐. 여러분들 왜 이렇게 어디 이렇게 가다 보면 산꼭대기에 이상한 뭐 골프 연습장 같은 거 있는 데 있으면 지나가면서 뭐야 어떤 놈이 저런 데를 허가해 시켜줘서 그러겠냐 하고 막 욕하죠. 그게 이제 평균 표고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어떤 지역은 저렇게 저기에 뭘 만들어 놓으면 안 되는데 거기다가 그것을 도로를 한다든지 아니면 집을 저는 경우에는 어떻게 돼? 멀리서 보일 뿐만 아니라 비가 오면 어떻게 돼? 거기서 산사태가 일어난다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사 분석 내용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사 분석도 레스터로 분석해서 인덱싱을 갖고 만들어서 이렇게 경사표를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 학교에 최대 경사는 83% 이런 데죠. 이런 데 갑자기 깎아지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최소 평균 경사는 한 15.6%. 우리 학교가 어떻게 돼? 이렇게 계단으로 계속 올라오죠. 그래서 눈만 오면 사실은 시설과 직원들이 눈을 안 치면 학교가 마비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요소들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이런 지형 분석을 이용해서 하나의 자연의 처지로 그것들을 수행하는 과정이요. 그리고 아까 임상분석, 거기 안에 있는 임상분석 결과입니다. 이런 것들도 사실은 품질 분석을 통해서 뭐 건물을 전체 선택해줘, 또는 뭐 중급에서는 층수별 건수를 짓게 해줘, 뭐 고급 이런 것들을 사용해줘 하는 것들을 얼마나 성공을 했는지 실패했는지 하는 것을 갖고 품질 분석을 수행합니다. 4조는 그래서 쿼리한 것 대시 성공한 건수, 또 어떤 거는 안 됐는지, 그러면 그게 질문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성공률을 이렇게 따지게 된다. 그래서 거의 초급은 뭐 다 되죠. 근데 중급, 고급으로 갈수록 퍼센테이지가 조금 떨어지는데 그럴 때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이 책벗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해주면 된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과 관련돼서 이제는 사실은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그래서 드론 데이터 구축, 지능형 분석, GIS 창출을 통해서 여러분들 교육을 한 거 이제 선생님 교육 끝이야. 근데도 아직 저 세 번째 조는 우리 성민이 빼놓고는 다 자고 있어. 세 번째 조 대표를 하나 뽑아요. 저 옛날에는 네 번째 조가 제일 그랬는데 네 번째 조는 지금 다 일어나 있는데, 응? 승무하고.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1주 차에는 드론을 이용해서 측량을 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한번 실습을 해봤는데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학교에 가서 1학년은 2학년이 되고 2학년은 3학년 됐을 때 그것들을 직접 우리 정 선생님이 가르치고 수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돼? 더 익숙해졌을 때 여러분들의 이른바 몸값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 걸 수행하면 최소 연봉 3,500 이상짜리로 회사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값을 높이는 것은
실제로 내가 갖고 있는, 물론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 하나는 기능사 자격증이라든지 산업기사가 있은 이런 것들은 전부 뭐예요? 필요 조건이에요. 근데 나머지는 뭐야? 내가 뭐를 할 줄 알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내가 드론을 갖고 지도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그거는 자격증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지만 여러분들 월화수에 수행했던 그런 것들은 드론, 경량 드론 조종 국가 자격증을 주지만 그걸 할 줄 안다고 해서 꼭 드론 측량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뭐야? 드론을 수행할 때 비행 허가라든지 이런 걸 내기 위한 하나의 조건인 겁니다. 물론 드론을 잘 날릴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그것 때문에 또 1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직접 벽면을 수동으로 촬영할 수 있는 부분도 어느 정도 수행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2주차는 각 조별로 우리가 미션을 갖고 4개의 조로 나눴어. 건물 균열 모델링, 두 번째는 라이다를 이용해서 수종하고, 그 다음에 수목을 분류하는 거, 3조는 AI 모델로 공간 객체를 추출하는 거, 4조는 뭐예요? 챗봇을 이용해서 QGIS를 좀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 건데, 내가 어떤 조에 있었을 때 뭐 그것만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부분을, 물론 저는 필요교육생이기 때문에 이렇게 듣다 보면 이쪽으로 다 흘려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과정을 들었다는 거, 또 그것을 우리 상지대학교에서 들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계속 이제 나중에라도 이런 것을 더 잘 배우려고 하면 내가 나중에 제 전화번호 알려줄 테니까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항상 뭐를 해줘? 아프터 서비스, AS를 해줍니다. 알겠죠? 예. 네, 그래서 오늘 뭐 제가 이론적인 교육을 하는 것은 이게 끝이야. 그리고 이제 오늘 오후서부터는 계속 여러분들 각 조별로 데이터 처리하고 품질 분석하고 금요일 날은 뭘 할 거예요? 전부 그걸로 보고서 만들고 결과 만들고 연습 좀 하고. 응? 그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기회를 갖는 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을 훨씬 더 수준 높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그 기회를 여러분들이 자기 것으로 하기 위해서 도와줄, AI도 도와주고, 또 여러분들 형들, 대학교 4학년 형들, 누나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걱정하지 말고 시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질문사항? 응? 없으면 오늘 요 강의는 끝나고 지금서부터 나머지 11시, 1시간 정도 여러분들 저기 하고 2조도 여기서 할 것 같아. 그래서 그거 수행하는 걸로 수행했으면 좋겠어. 알겠죠? 네. 예.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해서 간식으로 피자를 준비했다고 하니까 먹을 때만 일어나지 말고. 예. 그래요. 여러분들, 내 목이 지금 다 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잘 참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교육이 끝난 거 아니니까 계속, 최선을 다해 주세요. 알겠죠? 네. 예, 이상. 고맙습니다. 자, 얘들아, 이제 그 다음 교시 야, 이거 빼줄래? 아, 나는 이제. 이제 박사님 네가 했나? 지금까지 여러분들 했던 거 다 자료까지 완성을 해서 금요일 날 뭐 할 거냐면은 PPT 만들고 PPT 만든 걸로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야지 월요일 날 이렇게 발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오늘